안녕하세요. 최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에너지에 좀 더 이론적인 얘기 말고 실제적인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제가 사람이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모든 욕구가 충족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욕구를 채워야지, 이 욕구를 채워서 에너지를 얻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에너지를, 심리적인 에너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이 에너지를 얻을 때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느낌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욕구가 채워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된다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느낄까요? 만족스럽죠. 네. 그래서 욕구가 채워져서 만족스러운 느낌, 그게 바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들어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 반대로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는 기분이 나빠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결국 기분이 나빠질 텐데, 언제 제일 기분이 나빠지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할 때예요. 제일 심한 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참고 견디면서 뭔가를 해야 할 때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고요. 스트레스를 다르게 정의하면 화를 참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때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할 때, 그럴 때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해 보면 기분이 나빠질 때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기분이 나쁘면 반드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와야 할 텐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기분이 좋은 순간엔 에너지가 들어와요. 하지만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욕구를 충족할 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노력할 때 빠져나가는 에너지 대비 그 노력의 결과로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토탈 합산을 내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된 에너지가 들어온 에너지보다 훨씬 많을 때, 그러면 그것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용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적자를 본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인데, 매달 수입은 생겨요. 수입은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더 지출이 과도하면 결국엔 점점 그 가사는 어떻게 보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심리적 에너지도 이 경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이 심리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심리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심리적 에너지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현명하게 흑자를 만드는 아주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인정 욕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짝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인정 욕구를 얻고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으려면 양육자든 친구든 타인에게 굉장히 뭔가를 많이 노력해서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줘야 그 사람이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구나, 이 친구 굉장히 능력이 많구나 라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다른 데 쓰지 않으면 인정 욕구는 충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정 욕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의 대부분은 적자가 나는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칭찬을 잘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부모님이 엄격한 사람들,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부재 또한 이 인정 욕구가 커지게 만드는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노력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해낸 결과물에다가 즉시 적절한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지 않으면 점점 자기 자신이 받아낸 칭찬 또는 인정 하나에 본인이 들이는 공과 노력이 점점 커지는 결과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인정과 칭찬의 하나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는 반비례해서 떨어져요. 나는 이 칭찬 하나를 얻어내는데 어마어마한 몇 배나 더 큰 에너지를 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자신은 칭찬 하나, 인정 하나를 받기 위해서 1대 20, 나는 20개를 주고 하나를 얻는 그런 교환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한번 틀이 잡혀버리면 뭐 1대 10이든 1대 20이든 1대 30이든 이건 정성적인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틀이 잡혀버리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자기는 꼭 10개, 20개, 30개 뭐 그런 식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교환해 와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본인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얻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에너지가 점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즘에 이제 일어나는 많은 젊은이들의 불안장애와 우울감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에너지 교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